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강의는 지난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장을 분석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 3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8번 문제와 9번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10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10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텐데 10번 문제도 보면 대체로 10번 문제도 평서문 8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종류에는 평서문 말고 의문문도 있고 명령문, 기원문, 때때로는 도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8번, 9번에 이어서 10번도 평서문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지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짤막짤막하게 강의를 하는 짤막짤막하게 도중에 짤막짤막하게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들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 말들을 조금씩 귀담아 들으시면서 나중을 위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고 말씀드리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첫 단어가 관사니까 관사는 명사 나올 때까지 읽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어짜 자리에 오브가 보이면 어짜 자리에서의 오브란 명사를 한번 더 읽어줘서 명사와 명사를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관사가 보인다. 명사를 읽었다.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어짜 자리에 오브가 보이면 명사 한 번 더 읽어서 이만큼을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연습하는 거잖아요. 문장 시작에 첫 단어를 보고 주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주어라고 판단이 되면 주어를 읽어보세요. 지금 이런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보면 첫 단어 관사를 보고 명사를 읽어서 주어를 읽었다. 주어 다음엔 이 단어를 보면서 자신 있으면 뭐라고 말해라? 동사. 만약에 조동사라고 느끼거나 부사라고 느끼면 서술어라고 말하면서 동사를 찾아라. 그도저도 아닐 때를 수식어라고 하라. 지금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state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연습 삼아서 한마디만 할까요? 문장은 길어지면 우리가 괴롭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장인데요. 하나의 문장치고는 굉장히 길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길어지는 원인 중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절이 나오면 길다. 절에는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데 절이 나오면 길다고 했는데 아직은 강의 전이지만 강의를 위해서 준비 삼아서 동사라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리는데 타동사가 많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진다. 목적어를 갖는데 가장 흔한 거잖아요. 목적어가 접속사가 나오면 명사 절이 목적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인용보호가 나오면 인용보호가 시작해서 인용보호가 끝날 때까지를 명사 절 취급을 하는 거지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갖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접속사는 없지만
인용보호 속에 하나의 문장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용보호 속을 한번 보면 인용보호 속에 관사가 나왔으니 명사를 찾아서 주어 다음에 서술어냐 수식어냐 했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ing가 비동사 없이 쓰이는 ing는 무조건 수식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비동사와 더불어 쓰이는 ing. 다시 말씀드릴까요? 비동사와 더불어 쓰이는 ing는 진행 시제라고 말하는 서술어의 형태지만 비동사 없는 ing는 서술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식어가 되고 수식어가 어디까지냐 하고 물으면 뭘 느껴서 조동사, 뭐라고 느낄 때까지 서술어라고 느낄 때까지 이제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크게 한번 볼까요? stat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고 명사절 속에 주어, 명사절 속에 수식어, 명사절 속에 서술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고 수식어가 길잖아요. 길 때 우리가 끊어 읽는 힌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치사. 전치사는 어디까지? 목적어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치사와 그 목적을 빼면 수식어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거죠. 간단하게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아니 다 좀 넓은 종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너무 복잡했으니까 새로운 용지에다가 다시 한번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읽었어요. 주어 다음에 뭐 나왔느냐 그랬더니 자신있게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 뭐냐 그랬더니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뭐까지 읽어야 되냐? 목적어입니다. 이것까지는 쉬운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어가 단어로서의 목적어라면 참 좋은데 목적어가 절의 형태로서 목적어가 되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이라는 것은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뜨면 우리가 여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주어가 있을 수 있겠죠. 주어다면 늘 뭐하고 뭘 판단하나요? 서술어와 수식어를 판단하겠지요. 그랬더니 조금 아까 뭐였나요? 수식어였지요. 수식어란 말이 좋아 수식어지 어디까지가 수식어냐 했더니 뭘 찾는 겁니까? 서술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서술어의 쉘이라는 뭐가 보였습니까? 조동사로부터 서술어의 시작이니까 이만큼이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럼 수식어가 너무 길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이용하면 좋다? 전치사를 이용하니까 요만큼을 요렇게 잘라낼 수 있으니까 이런 한 덩어리, 이런 한 덩어리, 이런 한 덩어리로 쪼개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따라서 문장은 속칭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에 불과한데 그럼 이 문장은 왜 길어졌느냐? 1. 목적어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길어졌다. 2.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 속에 또 수식어가 와장창 들어가는 바람에 길어졌다.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힘, 이걸 길러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자, 문장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할 때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S가 붙었으니까 명사 같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만큼이 주어 같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장을 주어로 시작한 것 같다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단어가 주어냐, 그런 주어까지를 읽는 일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Supreme Court도 명사지만 rulings도 명사이기 때문에 왜 명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어에 s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단어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명사의 복수형이 되든가 이 동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명사의 복수형 같다. 그래서 이거 주어란 말이죠. 주어 다음에 서술어냐 수식어냐 하고 물었더니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에서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 있는데 이 동사 원형에 ing가 붙었을 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진행 시제, 즉 비동사 플러스 ing가 되면 이것은 서술어가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행 시제가 아니면 우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수식어 진행시 비동사 없으니까 진행시 아니지요. 수식어니까 명사는 수식어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 ing 붙은 형용사를 뭐라고 할까요? 현재 분사. ing 붙은 부사를 뭐라고 할까요? 분사, 구문. 어쨌든 지금은 주어 다음에 무엇이 뜬 걸까요? 수식어. 수식어가 어디까지냐 하고 물었더니 서술어 느낄 때까지 이렇게 짧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have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ave를 딱 보는 순간 이거잖아요. have를 딱 보는 순간 자신 있게 동사라고 말할 거냐 아니면 서술어라고 말할 거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have를 보고 동사라고 말하면 have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have는 동사라기보다는 서술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have 뒤에는 pp를 동사 삼아서 have pp가 무엇을 이룰 때가 있을까요? 완료 시제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have도 보면 have를 보는 순간 힐끔 명사를 느끼느냐 pp를 느끼느냐에 따라 명사를 느낀다면 자신 있게 동사, pp를 느낀다면 완료 시제로서 서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지금은 완료 시제가 되고 서술어가 되고 이것이 동사가 되는. 그래서 타동사는 또 명사를 목적어 삼아서 이만큼 읽는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만큼 읽어야 될지는 우리가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영어 단어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명사 아니면 동사다. 둘, ing가 붙어 있을 때 비동사가 있는 ing는 서술어지만 비동사가 없는 ing는 서술어가 아니니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분사 구문인지를 가려라. 3. have를 만나면 완료 시제와 타동사를 구분해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1. 문장 시작을 뭐로 했느냐 하고 말했을 때 홀로 서기를 하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을 부사라고 한다. 다시 한번 홀로 서기를 하면서 즉 단독으로 끊어 읽으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부사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부사 같습니다. 그럼 부사 읽어봐. 그랬더니 however 부사를 끊었어요. 그럼 부사를 끊어내면 당연히 뭐 나와야 돼요? 주어죠. 어쨌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는 건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지금 부사를 한번 읽어준 거잖아요. 그럼 주어 나와야 되는데 in이라는 뭐가 보이나요? 전치사가 보인다는 건 여전히 however라는 부사를 끊어냈으나 주어가 나오지 않고 전치사가 나온 거고, 전치사라는 것은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요?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었어. 그럼 다시 또 이제 우리 다시 항상 부사를 끊어 읽으면서 뭘 기대하나요? 또 주어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인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주어인가? 왜냐하면 ing가 붙어서 동명사라면 분명히 주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어일까 하고 봤더니 커마가 보이고 이거잖아요. 커마가 보이고 the court라는 명사가 주어인 것 같더라. 그렇다면 결국엔 또 주어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항상 얘기하는 거야. 주어 나와라.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그만큼 읽었다. 주어 나와라.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그만큼 읽었다. 항상 ing라는 것은 ing 속 동사만큼을 읽어줘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남는 걸 다 뭐라고 할까? 수식어. 읽을 만큼 읽으면 남은 말이 수식어. 읽었더니 남는 말 수식어. 읽었더니 남는 말 수식어. 읽었더니 남는 말 수식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가면서 차근차근히 끊어 읽으면 the court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주어고.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남았냐 하고 말했더니 자신 있으면 뭐 동사.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크게 분석해 보면 다시 문장 시작은 주어냐? 문장 시작을 주어냐? 그래 주어냐? 그랬더니 주어 아니다. 그러면 뭐 나올 때까지? 주어 나올 때까지 와장창 뭐가 되는 걸까요? 부사. 근데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는 거고, 부사가 너무 기니까 끊어 읽어봐. 부사, 전치사만큼, ing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부정사도 to 플러스 동사만큼. 이런 식으로 항상 읽을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좀 비인종에다 놓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다시 조금 전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야 문장은 뭐로 시작했니? 그랬더니 주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은 뭐로 시작한 것 같으냐? 부사. 그래서 단어로서의 부사인 줄 알았더니 단어로서의 부사 다음에 주어도 또 안 나온 거예요.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단어로서의 부사다. 부사가 짧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의외로 부사가 길다. 이렇게 느껴지면 쭉 가서 뭐 재수가 좋으면 뭘 힌트 삼아서 커마, 무엇을 느끼고 주어, 무엇을 느끼고 서술어, 무엇을 느끼고 동사. 그렇다면 부사를 와장창 크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첫 단어를 보는 순간 단어로서의 부사가 짧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의외로 부사가 길어진 것 같더라. 그렇다면 커마를 힌트 삼아서 주어 동사를 발견한 후에 길어진 부사를 쪼개 읽을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렇다면 얘기했잖아요. 단어로서의 부사. 다음 두 번째 전치사만큼 읽기. 읽었더니 남는 말 수식어. 수식어 자리에 ing는 ing 속 동사만큼 읽기. 또 읽었더니 남는 말 수식어 자리에 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만큼 읽기.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다루는 솜씨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만큼 읽고 저거는 저만큼 읽어야 되는 읽는 솜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장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시 이제 이 문장을 보면 다시 문장은 뭐로 시작했을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1. 첫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휘력이 필요한 거죠. A number of는 many하고 동여인 형용사다.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이 단어도 명사인 것 같다. s나 es가 붙었으니까 나는 이 단어가 동사라는 자신이 있다 하는 순간 우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라고 느껴서 주어를 판단하는 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문장도 이제 보시면 문장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첫 단어 관사를 보고 명사를 찾아서 이만큼이 주어. 주어 다음에 서술어냐 수식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with는 1. 동사도 아니다. 2. 조동사도 아니다. 3. 부사도 아니다. 4. with는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주어 다음엔 전치사가 등장했으니 뭐라고 말을 할까요? 수식어. 그럼 수식어가 얼만큼이냐 하고 말하면 서술어를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이만큼이 수식어.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have를 만나면 타동사라고 말할래, 서술어라고 말할래, 이렇게 말을 했더니 have를 보고 서술어라고 느끼면 have 뒤에 pp 즉 동사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문장은 다시 뭐 다음에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고 수식어. 수식어를 읽었더니 무엇이 나타났다? 동사. 동사라면 뭐가 많다? 타동사. 타동사는 무엇이 필요하다? 목적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 다음에 수식어가 나타난 문장을 또 한번 봤고요. 다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주어 자리에 it이 나타나면 1. 가주어일 공산이 가장 크지만 그것은 이라는 대명사일 수도 있고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혹은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생의 경험상 빈도 순서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주어라면 오른쪽에 동사만큼 혹은 때때로는 수식어를 붙여서 진주어를 발견해 줘라. 진주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나 명사절이나 혹은 동명사가 나타날 공산이 큰데 지금은 오른쪽에 아무리 봐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it은 그것은 이라는 대명사 아니겠느냐. 그럼 주어 다음에 뭐 나왔을까? 동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it이라는 주어가 다행히 우리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주어인데 사실 8번, 9번, 10번에서는 그런 괴로움을 주는 it이 아직은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예문을 보면 다시 문장은 뭐로 시작했나요? 관사. 관사 뒤에 무엇이 나오나요? 명사. 그것이 문장에 뭐가 됐나요? 주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어 다음에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1. 이 단어는 비록 동사는 아니지만 이 also라는 단어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로부터 무엇의 시작이고 서술어. 이 부사가 무엇을 수식할 거다?
동사. 그래서 has가 동사예요. 그리고서 오른쪽을 힐끔 보니까 the highest homicide by firearm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다음 firearm rate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has가 명사를 동반했다는 것은 또 이것이 뭐가 되는 걸까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lso라는 단어를 동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lso라는 주어 뒤에 also라는 부사를 느낌으로써 서술어라고 말하고 서술어 속에 있는 동사를 찾아내는 이러한 원칙적인 문장 읽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 10번 문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문장은 뭐로 시작했느냐 하면 때때로 우리는 등위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등위 접속사 뒤엔 당연히 문장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명사, 즉 주어가 느껴지고요. say라는 뭐라는 자신이 있나요? 동사. 동사라면 뭐가 있나요? 타동사. 타동사는 뭘 찾아서 명사.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싶은데 여기에 또 다른 서술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명사는 목적어라기보다는 주어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주어의 등장은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10번 문장을 분석해 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다시 이론은 쉽다. 주어라는 이론, 주어가 아니라는 이론은 쉽지만 실제로 그것을 단어의 품사를 느끼면서 정확하게 읽는 능력,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